눈보라가 서울을 뒤덮은 밤. 강민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나치으면서도 낯선 골목길에 서 있었다. 5년 전. 그는 이곳에서 쫓겨났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는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식.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망설임 끝에 비행기를 탔다. 미국에서 보낸 5년.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그 죄인의 얼굴로 돌아가야 했다. 민수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거기. 흐릿한 가로등 아래. 이준혁이 서 있었다. 민수의 첫사랑이자 그를 배신한 남자. 준혁의 금발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수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준혁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준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장례식 때문이야. 그렇지. 나도 가야 해.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혁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5년 전. 준혁은 민수의 고백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민수의 아버지. 강태훈 회장이 준혁의 집안을 압박해 그를 미국으로 보내버렸다는 사실을 민수는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그 사실은 상처를 덜어주지 않았다.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민수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에는 후회와 미련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제발. 나 말 좀 들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그리움으로 뒤엉켜 터질 것 같았다. 장례식장은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멈췄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지만 형인 강민재는 단단한 벽처럼 그를 외면했다. 왜 왔어? 여기 내 자리는 없어. 민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관 앞에 섰다. 강태훈. 한국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인 태훈그룹의 회장. 그는 민수를 사랑했지만 그의 비밀을 용납하지 않았다. 민수는 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저를 왜 그렇게 미워했나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에게.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찾아라.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유언장.
이건 장례식 전에는 없던 물건이었다. 누군가 이걸 여기에 놓은 걸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재는 고요했지만 어딘가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민수. 그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편지를 감췄다.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유언장을 품에 숨기고 서재를 나왔다. 준혁이 뒤를 따라왔지만 민수는 그를 외면했다. 왜 자꾸 따라와? 너 이제 내 인생에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너처럼 쫓겨났어. 민수야. 민수는 멈칫했다. 뭐?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협박했어. 미국으로 가라고. 아니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혁이 떠난 건 배신이 아니었다는 건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나도 겁났어. 너를 사랑했지만 내 아버지가 무서웠어.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가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유언장은 뭐지? 아버지가 죽기 전 왜 이런 편지를 남긴 걸까? 민수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넌 왜 돌아왔어? 준혁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를 불렀어. 유언장을 찾으라고 했어. 그리고 너를 지키라고.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준혁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유언장을 읽었다. 거기에는 태훈그룹의 비밀 계좌와 문서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민수의 성적 지향을 알고도 그를 보호하려 했다는 문장이었다. 민수야. 내가 너를 내쫓은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아직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다니. 하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진실을 숨긴 걸까? 그는 유언장에 적힌 장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태훈그룹의 옛 창고였다. 민수는 준혁과 함께 창고로 향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고 서울의 밤은 차갑게 그들을 감쌌다. 창고는 을지로 외곽에 버려진 공터에 있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민수는 플래시를 켜고 유언장에 적힌 대로 나무 상자를 찾았다. 상자 안에는 문서 더미와 USB가 있었다. 민수는 USB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태훈그룹의 비리불법 자금 세탁, 뇌물,
그리고 민수의 형 민재가 연루된 증거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이걸 왜 자신에게 남긴 걸까? 민재를 무너뜨리려는 건가? 아니면 회사를 지키려는 건가?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열리며 민재가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너 여기서 뭐해? 민재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수는 직감했다. 민재는 유 원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형,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남긴 거야. 민수는 USB를 들어 보였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내놔. 그건 내 거야. 민재가 다가오자 준혁이 민수 앞을 막았다. 민재 씨, 이건 민수의 거예요. 민재는 비웃었다. 너 같은 놈들이 우리 집안을 더럽혀.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형의 말은 5년 전 아버지의 말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민재는 갑자기 민수에게 달려들었다. 준혁이 그를 막았지만 민재는 힘이 셌다. 싸움 속에서 USB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수는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민재가 먼저 낚아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민재는 이를 악물며 창고를 떠났다. 민수는 절망했다. 하지만 준혁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포기하지 마. 우린 진실을 찾아야 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혁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민수와 준혁은 민재를 쫓았다. 민재는 태움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USB에 담긴 정보가 민재의 손에 들어가면 영원히 진실이 묻힐 거라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왜 내쫓았는지, 왜 유 원장을 남겼는지 알아야 했다. 본사에 도착한 그들은 민재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민재는 이미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수는 문틈으로 그의 표정을 보았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거라니. 민재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 그만해. 이건 아버지의 유산이야. 민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 어떻게 여길?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내쫓은 이유, 그리고 형이 숨기려는 진실, 다 알고 싶어. 민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수야, 넌 몰라. 이 회사는 썩었어. 아버지가 그걸 알았지만 날 지키려 했어. 민재의 말에 따르면 태움그룹은 수년간 불법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민재는 그 비리를 이어갔고 아버지는 민수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멀리 보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내쫓았다니?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이 비리를 덮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 우린 공개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회사는 끝장이야. 우리 집안도. 그때 준혁이 끼어들었다. 민재 씨. 진실을 마주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민재는 준혁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놈이 뭘 알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수는 민재의 손에서 USB를 빼앗았다. 형. 내가 할게. 그는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준혁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민수야. 내가 곁에 있을게. 민수와 준혁은 언론사에 데이터를 넘겼다. 다음 날. 태웅그룹의 비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민재는 체포되었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야. 넌 내 아버지처럼 용감해. 하지만 민수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게이 때문에 집안을 망쳤다는 악플이 쏟아졌다. 민수는 외로웠지만 준혁은 그의 곁을 지켰다. 민수야.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민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5년 전. 그들이 놓쳤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새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지만 결국 진실을 위해 싸웠다고 썼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퍼졌다.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민수와 준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꾸렸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LGBT 권익을 위한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준혁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민재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민수는 법정에서 형을 마주했다. 민재는 그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미안해. 민수는 형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형. 우리 이제 서로를 용서하자. 민재는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민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형을 모두 사랑했다는 걸 알았다. 유언장은 그 증거였다. 눈보라가 멈춘 서울의 봄날. 민수와 준혁은 한강변을 걸었다. 민수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준혁은 미소 지었다. 민수야. 넌 내가 사랑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떠올렸다.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다. 민수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는 그 희망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